고객님, 이 돈은 어디에 쓰실 건가요? 이번에 큰돈 들어왔네요. 투자 관심 있으세요? 은행 창구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직원은 친절하고 말투는 부드럽고 도와주는 척 상담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 질문 하나에 당신의 돈이 엉뚱한 상품으로 들어가거나 불필요한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 실제로 매우 많습니다. 특히 시니어일수록 은행이니까 믿는다, 국가기관 같은 느낌이라 안심된다는 생각을 하시지만 지금 은행은 영업이 최우선입니다. 예전처럼 예금만 잘해줘도 대접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엔 실적 압박을 받는 직원들이 고객의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파고듭니다. 그리고 특히 혼자 온 시니어, 거액을 옮기는 고객에게 영업을 집중합니다. 오늘은 그냥 답했을 뿐인데 큰 손해로 이어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은행 창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대답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 놀라실 겁니다. 단순한 응답이 어떻게 계약이 되고 실적이 되고 결국 손해로 이어지는지 현실 그대로 말씀드릴 거. 첫째, 이번에 집 팔았어요 라는 말. 아, 이번에 집을 팔아서요. 이 돈은 일단 그냥 넣어두려고요. 아들이랑 같이 살게 돼서 정리했어요. 은행 창구에 가면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꺼냅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 후 큰돈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은행을 방문하게 되죠. 그때 직원이 묻습니다. 이번에 큰돈 들어오셨는데 혹시 사정 여쭤봐도 될까요? 순수하게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영업 사전 질문입니다. 즉,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쓰일 예정인지, 바로 쓰는 돈인지, 묵혀두는 돈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당신이 집 팔았다고 말하는 순간 상대는 계산에 들어갑니다. 거액 유입 고객이다. 단기 자금일 가능성은 낮다. 이 돈은 굴릴 수 있다. 투자 권유 타이밍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은행은 예금 이자보다 수수료 수익을 중시합니다. 즉, 펀드 신탁보험 같은 상품을 얼마나 팔았느냐가 은행 직원의 실적이 되는 구조죠. 그래서 현금이 들어온 고객, 특히 자산 이동이 있는 시니어 고객은 은행 영업의 1순위 타깃이 됩니다. 이때 직원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 돈 굴리실 생각 있으세요? 대신 혹시 중장기 자산 계획 있으신가요? 안 쓰고 묵히는 돈이라면 요즘 좋은 상품이 있어서요. 요즘은 예금도 이율 낮고 신탁이 인기예요. 이런 말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생각합니다. 은행이니까 믿어도 되겠지. 추천하는 거니 괜찮을 거야. 국가에서 허가받은 금융기관인데 뭐.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한 60대 중반 여성 고객은 집을 팔고 생긴 1억 원을 들고 은행에 갔습니다. 당장은 안 쓰지만 언젠가 전세금 보태야 해서 라고 말했죠. 그 말을 들은 직원은 1년 이상 투자 가능한 유휴 자금으로 판단했고 수익률 4% 정도의 중위험 중수익 신탁 상품을 권유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3개월 뒤 손해가 났고 해약하려니 중도 수수료까지 떼였습니다. 그 고객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보관만 하려고 한 건데 괜히 말해서 이 돈까지 깨질 줄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은행 창구는 친절해 보이지만 영업의 전초기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한 정보는 영업 타깃을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신호입니다. 집 팔았다는 말은 내가 지금 현금을 들고 있다는 뜻이고 이 돈을 언제 쓸지, 어디로 갈지 아직 불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즉, 그 사이 은행은 여러 상품을 제안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절대 자금 출처나 목적을 자세히 말하지 마세요. 일단 안전하게 보관하려고요. 아직 계획이 없어서 그냥 넣어두려고요. 급하게 쓸 수도 있어서 예금만 할게요. 이렇게 선을 그으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의 말 한마디가 어떤 상품으로 연결될지, 어떤 리스크로 이어질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은행은 중립이 아닙니다. 은행은 당신의 입을 보고 움직입니다.
둘째, 그냥 안전한 거면 괜찮아요라는 말. 은행 창구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위험한 건 싫고 그냥 안전한 거면 괜찮아요. 복잡한 건 모르니까 안정적인 걸로 해주세요. 원금 보장만 되면 괜찮습니다. 말은 그럴듯합니다. 조심스럽고 신중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한마디가 당신의 돈을 위험에 빠뜨리는 출발점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은행 입장에서 안전한 상품이란 항상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말하는 안전은 손해만 안 나면 된다. 원금만 지켜지면 된다. 수익 없어도 좋다. 이런 의미죠. 하지만 직원이 말하는 안전한 상품은 회사 기준상 중위험 이하, 실적에 반영되는 권유 가능 상품, 손실 가능성이 낮은 편에 속한 투자 상품, 이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같은 단어지만 뜻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안전한 거면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 직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고객은 투자에 대해 열린 태도다. 원금 비보장이라도 낮은 위험 상품은 가능하다. 신탁형, ELS, 중위험 펀드 정도는 권유 가능하다. 그 결과 안전한 거라는 말을 했던 고객이 실제로는 원금 손실 가능한 상품에 가입하게 되는 일이 충분히 벌어지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70대 남성 고객이 퇴직금 5천만 원을 들고 은행에 갔습니다. 요즘 예금이자 낮죠? 그래도 안전한 걸로 넣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에 직원은 중위험 신탁형 상품을 권유했습니다. 표면상 연 수익률 3.5%, 원금 손실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라는 설명. 결국 계약서에 사인했지만 6개월 후 수익은커녕 마이너스 1.8% 손실이 발생했고 중도 해지하면 수수료까지 붙는 구조였습니다. 고객은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안전하게 넣고 싶다고 했을 뿐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직원이 고객의 말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안전한이라는 단어는 주관적입니다. 그 기준이 없으면 직원은 회사가 정한 내부 상품 기준대로 당신의 말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냥 안전한 거면 괜찮다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주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원금 보장 아니면 안 합니다. 예금, 적금 외엔 생각 없습니다. 펀드나 투자 상품은 권유하지 마세요. 복잡한 상품은 전혀 관심 없습니다. 이 돈은 쓰일 예정이라 예치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직원도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은행 내부 매뉴얼상 명확한 거절 의사를 밝힌 고객에게 권유성 설명을 지속하면 민원 리스크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절대 말끝을 흐리지 마세요. 예금 쪽 생각하고 있는데 뭐 너무 위험하지만 않으면 자식들 돈이긴 한데 제가 관리하다 보니 이런 말은 허용의 여지로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요즘 은행에서는 상담 녹취, 고객 서명, 투자 성향 확인서 등 형식만 갖춰지면 권유는 정당화됩니다. 결국 나중에 그렇게까지 설명 안 들었다고 항의해도 고객 책임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창구는 이제 단순한 보관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상품 권유의 공간이고 고객을 분류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분류는 당신의 말 한마디로 결정됩니다. 안전한 거면 괜찮다. 이 말은 마치 맡겨도 좋습니다라는 신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키고 싶은 돈이라면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가 수익이 될 수도 있고 손해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지금은 안 해요 대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은행 창구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거절 표현. 바로 이겁니다. 지금은 안 할게요. 생각은 있는데 오늘은 그냥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요. 겉으로 보기엔 분명 거절입니다. 하지만 은행 직원 입장에서 보면 이건 거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심 있음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왜냐고요? 지금은 안 한다는 말은 나중에는 할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은행은 실시간 계약보다 장기 관리 고객을 중요시합니다. 즉, 당신이 지금 사인하지 않아도 앞으로 관리할 만한 고객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원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럼 나중에 괜찮으실 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상품 설명만 듣고 가세요. 지금은 안 하셔도 되니 비교만 해보세요. 그리고 당신은 그저 부담 없이 설명을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직원은 이미 관심 고객으로 체크해두고 이후에도 전화를 하거나 다시 방문 시 추천을 이어갑니다. 결국 당신은 그냥 듣기만 한 건데 살짝 열린 태도 보였을 뿐인데 라는 이유로 계속 영업 대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은 안 해요 라는 말 대신 명확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예, 관심 없습니다. 상품 설명 필요 없습니다. 그런 안내는 받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가입할 생각 없습니다. 지금 한 말은 동의로 간주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직원도 더 이상 권유를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내부 규정상 고객이 명확히 거절 의사를 밝히면 더 이상 권유를 계속하면 민원 리스크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말끝을 흐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은 말끝을 흐려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지금은 안 해요. 나중엔 할 수도 있겠다는 신호. 조금 생각해 볼게요. 설명 이어가도 괜찮다는 의미. 자식하고 상의해 볼게요. 일정 시간 뒤 다시 영업 가능. 이렇게 표현하면 직원은 내부 시스템에 관심 보임 후속 필요, 가족 상의 후 결정 예정 같은 식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음 방문 때 또 설명을 듣고 또 권유를 받고 결국 어느 날 그때 듣고 괜찮다 하셨잖아요 라는 말에 사인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70대 어르신이 지금은 좀 바빠서요 라고 말했더니 직원은 그럼 간단히 자료만 드릴게요 라고 했고 나중에 다시 설명 듣고 결국 원금 비보장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나는 그냥 거절했는데 그 말이 약해서 생긴 결과였습니다. 이제는 거절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전처럼 지금은 안 해요로는 당신의 돈을 지킬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산이 생길수록 모호한 말은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말하세요. 지금은이라는 단어는 빼고 아예 안 한다고 예금만 하러 갔다가 계약서에 사인하게 되는 대부분의 상황은 바로 이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말은 부드럽게, 거절은 정확하게, 지금은 안 해요는 선 넘을 수 있게 허락한 문입니다. 이제 그 문을 확실히 닫아두세요. 넷째, 자식한테 물어보고요 라는 말 오히려 더 노립니다. 은행 창구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말 중 하나, 바로 이겁니다. 자식한테 물어보고 다시 올게요. 애들이 좀 알아서 도와주거든요. 나는 잘 모르니까 자식이 결정해 줄 겁니다. 이 말은 부모 입장에선 조심스럽고 신중한 태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은행 직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집중 타깃 신호가 됩니다. 왜일까요? 1. 스스로 금융 판단력 없다고 인정하는 말입니다. 직원은 이걸 듣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객은 스스로 결정 못한다. 자식이 대신하니 고객은 설득하기 쉬운 상태다. 지금 강하게 권하지 않으면 자식이 방해할 수도 있다. 오히려 지금이 유일한 계약 기회다. 즉, 자식에게 맡긴다는 말은 나는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고객입니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 자식에게 묻는 분들 대부분 다시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하지 마세요. 예금만 하세요. 은행 말 듣지 마세요. 라고 말리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직원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자식한테 물어보겠다는 말이 나오면 직원은 속으로 판단합니다. 이번에 안 잡으면 기회는 없다. 그리고 이때부터 짧은 시간 안에 계약을 끌어내기 위한 설득 전략이 시작됩니다. 이 상품은 오늘까지만 가능해요. 요즘 인기 많아서 내일은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자녀분도 아마 괜찮다고 하실 겁니다. 이건 예금보다 안정적이고 수익도 괜찮아요.
심지어 이런 말도 나옵니다. 자식이 오히려 부모님께 도움 못 드리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 부모님들이 더 똑똑하게 투자하세요. 자녀 눈치 보지 마시고 고객님 뜻대로 하셔도 됩니다. 이 말들은 당신의 망설임을 흔들고 당장의 판단으로 끌어내기 위한 영업 멘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 말에 흔들려 그럼 그냥 해볼까요? 하고 사인하게 됩니다. 실제로 2023년 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시니어 금융피해 사례 중 35% 이상이 자녀와 상의하려 했지만 직원 권유로 계약했다는 유형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세요. 이건 제가 절대 혼자 결정 못합니다. 자식과 함께 와서 듣고 판단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설명도 듣지 않겠습니다. 지금 계약은 불가능합니다. 정보만 주시고 권유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직원도 더 이상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금융상품 권유 과정은 고객이 자율적으로 결정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제3자와 동의 없이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추후 민원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팁, 절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냥 상품 설명만 듣고 갈게요. 좋은 거 있으면 문자로 보내주세요. 서류만 잠깐 볼게요. 이런 말은 모두 관심 있음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후에 전화, 문자, 방문 권유를 계속 받게 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자식한테 맡긴다는 고객이 가장 영업적으로 치밀하게 접근해야 할 타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객은 판단력은 낮지만 자산은 있는 상태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물어보고요라는 말은 거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약을 밀어붙이게 만드는 유혹입니다. 자식을 핑계 삼지 마세요. 당신 스스로 정확하게 말하고 확실하게 끊는 것이 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다섯째, 이 정도는 다 가입하세요 라는 말 절대 믿지 마세요. 요즘 이 상품은 다 가입하십니다. 이 정도는 대부분 고객님들도 하세요. 다들 만족하시더라고요. 이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은행 창구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멘트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말투도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럽습니다. 강요도 아니고 설명도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말일 뿐이죠. 하지만 그 당연함이 바로 당신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첫 문장입니다. 왜일까요? 이 말이 가진 힘은 사회적 압력과 심리적 불안을 동시에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기 싫은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문제라면 더 그렇습니다. 나만 몰랐나? 다들 한다는데 나도 해야 하지 않나? 내가 너무 소극적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면 상품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사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니어 고객은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이 늦기 때문에 직원의 말에 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60대 여성 어씨는 요즘 고객님 연령대 분들이 이 상품 많이 하세요 라는 말에 단기 고수익 채권형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원금 보장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6개월 뒤 마이너스 수익에 중도 해약 수수료까지 냈습니다. 그때 다들 한다길래 나만 안 하면 손해일까봐 했어요. 어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직원이 했던 말은 틀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들 가입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른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상황, 같은 필요, 같은 계획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단기 투자 목적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불필요하게 권유받고 피해를 입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즉, 다들 한다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말은 기록에 남지 않는 권유라는 점입니다. 계약서엔 수익률, 리스크, 기간, 해지 조건 같은 건 적혀 있지만 직원이 다들 한다고 해서 했다는 이유는 추후 문제가 생겨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에 휘둘려 계약한 경우
손해는 온전히 고객의 몫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래요? 다들 한다면 저도. 그럼 한번 알아볼게요. 다른 분들도 하신 거면 괜찮겠죠? 이런 말은 당신이 설득된 상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대응하세요. 그건 저랑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남들이 아니라 제 상황을 보고 추천해 주세요. 이 상품이 저한테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해하기 전까진 계약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약 전엔 반드시 물어보세요. 원금 보장됩니까? 손해 가능성은요?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이걸 직접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다들 한다는 말은 설명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당신이 생각을 멈추게 만드는 주문입니다. 은행 창구는 당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한마디 한반응을 근거로 영업 전략을 세우는 공간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얘기 말고 당신 자신의 상황과 판단으로 결정하세요. 말 한마디가 수백만 원의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은행은 더 이상 예금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제는 영업의 최전선이고 당신의 말 한마디, 반응 하나에 따라 상품이 추천되고 돈이 움직입니다. 친절하게 묻는 질문. 이 돈 어디에 쓰실 건가요? 안전한 상품 원하세요? 요즘 다들 이거 가입하시는데요? 그냥 대답하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고객이 아니라 영업 대상이 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혼자 가는 은행, 큰 돈을 들고 가는 순간 직원은 당신을 더 예리하게 분석합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말, 흘려서는 안 될 말, 무심코 뱉었지만 큰 손해로 돌아올 수 있는 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는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건 설명 안 듣겠습니다. 예금 외엔 관심 없습니다. 지금 계약은 안 하겠습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은행은 당신 대신 결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권유합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게 말하는 연습이 가장 확실한 재산 보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돈을 지키는 힘입니다.